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짭짤하고 고소한 맛으로 입맛을 자극하는 기름진 음식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신장을 공격한다. 잘못된 식습관이 곧 신장병을 부르는 것이다. 문제는 만성적으로 나빠진 신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는가 하면 빈혈이 발생하고 골다공증 등의 골병변이 생긴다. 또 소변에도 이상 변화가 나타나는데, 환자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신부전이 될 때까지도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한다. 대개는 15%, 20% 정도까지 나빠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병이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병이 생기면 그것이 일부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 없어진 콩팥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미 신장이 망가진 후다. 고지방, 고단백,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만성질환은 물론 신장까지 병들어가고 있는 현대인들.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는 사이 신장은 우리에게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는 아침에 멀쩡히 출근을 해서 회사 나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모시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신장 기능이 5%도 안 남은 상태라서 바로 응급 투석을 하고 겨우 살렸던 사람이 있는데, 콩팥이 나쁜 상태에서 노폐물이 쌓이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증가되면서 그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 외에도 몸에서 못 빠져나가는 노폐물이 작용을 해서 동맥경화가 자꾸 생겨요. 투석하는 환자들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심혈관계 합병증입니다. 그렇다면 신장병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고혈압이 있는 경우 신장의 사구체 모세 혈관이 높은 압력을 받게 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신장 혈관이 파괴된다. 또 반대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고혈압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혈압의 변화는 주목해야 할 신장 건강의 위험 신호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면은 그걸 떨군다든지 아니면 낮아지면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혈압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신장병 환자의 한 70-80%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약 6g. 그러나 한국인은 약 3배에 이르는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 염분은 적정량을 벗어나 섭취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지나친 염분은 갈증을 유발해 수분 섭취를 늘어나게 하고, 이 때문에 체내 염분과 수분의 양이 증가하면서 심박출량이 변화되어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심장에 과부하는 심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고혈압이 지속돼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짠 음식을 먹고 난 후 하루 이틀이 지나도 부종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 음식들은 첫 번째는 뜨거운 게 보통이죠, 그죠? 뜨거울 때는 짠맛을 잘 모릅니다. 근데 서양 음식들은 대개 차가운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짜다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음식들의 김치나 이렇게
그 염장 음식들은요, 세포 내에 소금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짠맛을 잘 몰라요. 곰탕이나 설렁탕에다가 소금을 한 숟갈을 넣고서 먹어도 실제로 안 짠데 먹은 거는 소금 한 숟갈이거든요. 국물을 안 마시고 건더기만 먹어도 소금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로 당뇨병성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 중인 고영필 씨는 최근 혈관이 막히는 합병증으로 고생을 했다. 인조혈관이 있었던 쪽뿐만 아니라 이 인조혈관에서 올라가는 쪽 그쪽도 다시 좁아져 갖고 정맥과 인조혈관 부위들의 협착이 생기면서 투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심한 요독증까지 겪어야 했다. 당뇨 때문에 신장, 콩팥 기능이 저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니까 수분도 배출 못하고 요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붓고 밥맛도 없고 구역질 나고 이런 현상이 오게 되죠. 아니 먹고 싶은 거 다 과일이고 뭐고 먹고 싶죠. 근데 그게 신장에 나쁘니까 못하는 거죠. 당뇨로 인해 혈액 내 고농도의 포도당이 흐르면 대사성 부산물들이 쌓이게 되고 이런 노폐물로 인해 사구체 내 모세혈관이 굳게 된다. 결국 혈액을 여과시켜야 하는 신장이 기능을 잃게 되면서 투석 단계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은 원인이 요즘엔 당뇨입니다. 당뇨. 안 만들어져야 되는 뭐 세포의 기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영향입니다. 신장을 대신하는 치료, 그게 이제 투석 치료인데요. 신장 기능이 나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는 그때는 회복될 가능성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 이하. 그럴 때 됐을 때는 투석이나 이식에 대한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투석을 사형 선고처럼 두려워한다. 다음 주부터 화금을 하든지. 며칠 전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찾았다. 그게요? 신장이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부종이 나타난 것이다. 다리 쪽에 부종은 있는데 다행히 폐 부종은 없는 상태라서 지금 아주 위험하신 상태는 아니시고 콩팥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콩팥이 살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진상에서 예를 들어서 콩팥 크기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고 까만 부분이 하얗게 많이 변하면은 그때는 콩팥이 많이 죽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1kg 조금 덜 되게 빠지셨잖아요. 그동안 투석을 받지 않고 잘 유지했던 환자. 그런데 갑자기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 여기 와서 병원 와서 먹어보니까는 저희 음식이라는데 거의 뭐 소금 안 넣고 한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그거 먹으니까는 뭐 붓기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부종이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이제 투석이나 이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남아있는 신기능 수치 때문이다.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단백뇨가 많이 나오고 신기능은 19%, 20%가 안 되는 19% 정도로 이제 만성신부전 단계로 따지면 4기에서 5기 넘어가려는 그 다음 단계 많이 진행된 단계였거든요.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과연 그의 신장 기능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환자는 신기능이 10% 이내로 투석이 불가피한 상태다. 그렇다면 투석의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기준이 된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이 여과 기능을 돕는 것이 바로 사구체다. 사구체를 통해 혈액의 노폐물이 걸러지는 양을 측정한 것이 바로 사구체 여과율로 1, 2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고혈압, 당뇨, 단백뇨 등 원인 치료에 주력하게 된다. 신기능이 60% 미만인 3단계부터 신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신기능이 30% 미만인 4단계부터는
신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다. 마지막 5단계는 신장 기능이 15% 미만인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과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 신장 기능도 자연 이제 감소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45세 또는 50세 이상에는 1년에 1 정도의 사고체 여과율 감소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세다. 90세 같으면 사고체 여과율이 60 정도만 돼도 그건 정상 신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일 그래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건강검진인데요. 거기서 이제 소변 검사,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면서 소변에 혈뇨가 있다든지 소변에 단백뇨 있는 거를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혈중에서는 크레아틴을 측정합니다. 크레아틴이라는 거는 근육에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그게 신장만을 통해서 배설되는 물질입니다. 크레아틴이 정상이 보통 1, 여자분들 같으면 0.9 피검사와 소변 검사를 하면은 이제 신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신장병이 의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의 50% 이상을 상실해야 나타나는 요독증은 한밤중에 일어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는가 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눈 주변이나 손발이 붓는다. 또 전신에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구토 증상에 입맛이 없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뭐 소화 불량, 소화 잘 안 되고 입맛 떨어지고 뭐 미식미식하고 토하고 그래서 뭐 그냥 일반 내과 또는 소화기 내과를 방문해서 내시경을 하는 경우 우연히 피 검사를 같이 했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전형적인 단백뇨에 의한 거품은 이제 물을 내렸을 때 그 뽀글뽀글한 거품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품이 더 많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소금 섭취가 평소보다 많았을 때 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콩팥에서 그걸 알아서 신장에서 알아서 소금을 배설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부종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콩팥이 나빠서 붓는 경우는 그 부종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열흘이 지났는데 한 5kg가 증가됐다는 이건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칼륨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생야채 같은 걸 많이 섭취했을 때 혈중 칼륨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급성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 발작이 일으키면서 심장에 갑자기 부정맥이 생기면서 심장이 안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콩과 견과류, 각종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정상인이 적당히 먹으면 몸에 좋지만 신장 질환이나 투석 환자가 섭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칼륨은 심장의 근육 수축과 이완에 영향을 미치는데 신장 기능이 비정상인 경우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높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유발되고 심한 경우 심장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콩팥 나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 주스 2잔을 갖다가 마셨다. 그거로 죽을 수도 있어요. 먹었을 때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칼륨은 우리가 항상 그 투석하는 환자들의 식이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점을 줘서 하는 것이 칼륨 제한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식품에는 칼륨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칼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칼륨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구마보다는 식빵으로, 시금치보다는 숙주로, 양송이 버섯보다는 팽이버섯이, 토마토보다는 사과가, 바나나보다는 포도를 먹는 것이 좋다. 또 잡곡밥보다는 흰 쌀밥이 칼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채소의 경우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칼륨 성분을 빼낸 후 끓는 물에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또 신장병 환자의 경우 단백질 역시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 근데 단백질은 흡수돼서
대사가 된 다음에 나오는 물질이 대부분 콩팥을 통해서만 제거가 되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백질 흡수를 많이 하고 섭취를 많이 하면 콩팥이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어느 정도 제한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 끼에 적당한 단백질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 생선 작은 것 한 토막이나 두부 5분의 1모 또는 달걀 1개 혹은 소고기 50g이 적당하다. 제일 양질, 제일 고급의 단백이 결국은 고기 중에서 소고기거든요. 단백 섭취가 조금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양질의 단백, 그래서 주로 소고기, 살코기 쪽을 좀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활 습관 중에도 신장에 해를 끼치는 행동들이 있다. 바로 흔히 복용하는 진통제다. 소염 진통제들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복용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통이 있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월경통이 있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근육통 때문에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약을 아파서 먹는 경우죠. 사실은 해열 진통제 정도를 먹으면 딱 좋거든요. 근데 그거로 안 듣는다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아주 달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콩팥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무지무지 격렬한 운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에 부담을 줘서 근육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육 파괴가 일어나면 근육 파괴된 근육에서 나오는 미오글로빈 근육 색소가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서 콩팥을 망가뜨려서 급성 신손상이라는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운동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콩팥이 이미 어느 정도 나빠졌다 하더라도 말기 신부전까지 가는 시간을 더 늦출 수가 있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나쁜 합병증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날에 사는 건강검진 꼭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혈뇨, 단백뇨, 그다음에 크레아틴, 이제 웬만한 신장병은 그 건강검진으로 이제 초기에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뇨 있다, 혈뇨 있다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신장내과 의사를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